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투기가 아닌 투자에 집중하세요. 2. 항상 안전 마진을 확보하세요. 3. 시장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세요. 4.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5.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자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현대 투자의 기초를 다진 위대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의 이론과 철학은 워렌 버핏을 비롯한 수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전세계 투자자들의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1894년에 태어나 1976년에 별세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한 가치 투자라는 개념은 오늘날 투자 세계에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에 져서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는 여전히 투자의 고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어떻게 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1. 그레이엄의 생애와 배경. 어린 시절과 교육.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야기는 19세기 말 영국 런던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1894년 5월 9일 유대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벤자민 그로스바움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이 1살 때 그의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뉴욕에 정착했고 처음에는 도자기 수입생을 하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이 9살 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가족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하숙집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어린 벤저민과 그의 형제들은 신문 배달, 길거리 판매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레이엄은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업 능력을 보여주어 브루클린의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성적은 콜롬비아 대학교에 눈에 띄었고 그는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그레이엄은 철학을 비롯해 영문학, 그리스어, 수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식은 후에 그의 투자 철학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의 철학 공부는 그가 후에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는 투자를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과정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그레이엄은 1914년 콜롬비아 대학교를 두 번째로 높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그에게 영어 교수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가족을 돕기 위해 월스트리트에서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입문. 대학 졸업 후 그레이엄은 월스트리트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채권 중개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엄은 빠르게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기업의 재무제표를 깊이 있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석적인 접근 방식은 곧 주목을 받았고 그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1920년 그레이엄은 월스트리트에서 자신의 첫 번째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는 듀폰의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해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성공으로 그는 26세의 나이에 연봉 50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약 60억 원을 받는 월스트리트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1926년 그레이엄은 친구인 제롬 뉴먼과 함께 그레이엄 뉴먼 파트너십을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후에 워렌 버핏이 일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레이엄 뉴먼은 혁신적인 투자 전략으로 유명해졌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929년 대공황식이 그레이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주식시장 대폭락입니다. 이 사건으로 그레이엄은 개인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고 그의 회사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레이엄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는 투자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투기적인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고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투자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라는 새로운 투자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는 주식을 단순한 종이가 아닌 실제 사업의 일부로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치 투자의 철학은 후에 현대 투자 이론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2. 벤저민 그레이엄의 철학 적용, 투자와 투기의 구분. 자, 여러분, 우리가 투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투자일까요? 아니면 투기일까요?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했는데요. 이 구분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레이엄에 따르면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의 안전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활동입니다. 반면 투기는 단순히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의존하는 활동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의 주식을 사려고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신이 투자자라면 이렇게 접근하겠죠. 첫째,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매출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체크합니다. 둘째,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경쟁사와 비교해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셋째, 커피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와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넷째,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현재 주가가 그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었다면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당신이 투기꾼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 같네요. 첫째, 최근 커피와 관련된 주식이 상승세라는 뉴스를 봅니다. 둘째, 지인이 이 회사가 곧 오를 거라고 귀띔을 해줍니다. 셋째, 차트를 보니까 주가가 상승할 것만 같습니다. 넷째, 이런 정보를 토대로 이 주식이 곧 오르겠다 하고 바로 구매를 결정합니다. 보시다시피 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장기적인 관점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투기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라는 도박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레이엄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항상 투자에 집중을 하고 조언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천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투자하려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하세요. 최소 3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살펴보세요. 매출, 순이익, 부채 비율 등 그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순이익이 감소한다면 비용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을 이해하세요.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사 대비 이 회사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특허 기술이 있는지, 브랜드 파워가 강한지요.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겠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이 어떤지, 성장하는 산업인지 쇠퇴하는 산업인지요. 이 회사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넷째,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주가가 갑자기 10%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팔아버리지 마세요. 왜 떨어졌는지,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주가가 갑자기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역시 기업 가치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기 유혹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가 더 안전하고 수익성 있는 전략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전마진의 확보. 이번에는 그레이엄 투자 절약의 핵심인 안전마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출근길에 KTX를 타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KTX가 8시에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은 몇 시에 KTX 승강장에 도착을 하시나요? 아마 7시 55분 아니면 7시 50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KTX 출발 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일상에서의 안전마진인 것입니다. 투자에서의 안전마진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안전마진이 중요할까요? 첫째, 우리의 분석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분석해도 실수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마진은 이런 오류에 대한 쿠션 역할을 합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자연재해, 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마진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셋째,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충분한 안전마진을 가지고 투자했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덜 불안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레이엄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평가한 후 그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3% 이상의 할인을 권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분석한 결과 어떤 회사의 주식이 1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6만 7천 원 이하에 살 수 있을 때 투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방법을 이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세요.
순자산 가치,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입니다. 이는 기업이 당장 청산된다고 했을 때 그 가치를 나타냅니다. 수익 가치, 기업의 수익력을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보통 과거 5년에서 10년간의 평균 수익에 적절한 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배당 가치, 기업의 배당 지급 능력과 그 이력에 대해서 고려를 해봅니다. 성장 가치,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다만 그레이엄은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했으니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게 좋겠죠.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둘째, 평가한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매수하세요. 그레이엄은 33% 이상의 할인을 권장했지만 현대의 효율적인 시장에서 이 정도의 할인을 찾기는 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5에서 20% 정도의 할인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평가한 기업의 가치가 주당 10만 원이라면 8만 원 이하의 가격에서 살 수 있을 때 투자를 고려해 보세요. 셋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적절한 안전마진을 가진 주식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은 기업을 발견했더라도 주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투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맞을 때 강하게 스윙하라. 안전마진 전략은 실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고수한다면 여러분의 투자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장기전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안전마진을 확보한 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시장 심리의 이해와 활용. 여러분 혹시 주식시장이 때로는 광적으로 흥분하고 때로는 극도로 우울해하는 것 같은 느낌 받은 적 있으십니까?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런 시장의 모습을 재치있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미스터 마켓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그레이엄은 주식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변덕스러운 사업 파트너로 묘사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친구예요. 매일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주식을 사겠다고 하거나 자신의 주식을 팔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제시하는 가격이 참 재밌어요. 어떤 날은 정말 신이 나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고 또 어떤 날은 극도로 우울해져서 믿기 힘들 정도로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그레이엄이 본 주식시장의 모습입니다. 시장은 때로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때로 지나치게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변덕스러움은 현명한 투자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 미스터 마켓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첫째, 미스터 마켓의 기분에 휘둘리지 마세요. 주식시장이 광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해서 덩달아 흥분하거나 시장이 폭락할 때 공황 상태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이 시장의 기분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둘째, 미스터 마켓을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세요.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비관적일 때, 즉 주가가 터무니없이 낮을 때는 좋은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낙관적일 때는 매도를 고려해 볼 수가 있죠. 셋째, 항상 자신만의 분석과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미스터 마켓의 제안을 들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 실제 투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회사 A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를 철저하게 분석했고 주당 가치가 10만 원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체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하고 A 회사의 주가도 5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미스터 마켓이 극도로 비관적인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에 질려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주식시장에 관심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따르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A 회사의 펀더멘탈에 변화가 있는지 침착하게 확인해 봅니다. 정말로 회사의 가치가 반토막 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시장 전체의 공포감 때문인지 분석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만약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상황을 매수 기회로 활용합니다.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주식을 5만 원에 살 수 있으니 100%의 무려 2배의 안전마진을 확보한 셈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작정 모든 돈을 쏟아부어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더 비관적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과열되어 모두가 흥분 상태에서 A 회사의 주가가 실제 주당 가치의 2배인 20만원까지 올랐다고 해봅시다. 이때 그레이엄의 제작을 하면 다시 한번 회사의 가치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만약 본질적 가치 이상으로 많이 올랐다고 판단되면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역이용하는 것이 바로 그레이엄이 말한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주식을 사고 있을 때 홀로 팔거나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혼자 사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투자에 있어 감정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결정이 차분한 분석과 이성적 판단에 기반하도록 하세요. 시장의 광기와 우울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멘탈을 기르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 여러분,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오래된 격언이 바로 분산 투자의 핵심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도 이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돈을 단 하나의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회사가 큰 스캔들에 휘말리거나 예상치 못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투자금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10개의 주식에 골고루 투자했다면 어떨까요? 한 회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머지 9개의 회사가 괜찮다면 여러분의 전체 포트폴리오는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분산 투자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레이엄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최소 10개에서 30개 사이의 종목에 투자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럼 이 분산 투자의 이점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별 주식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정 회사나 산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사건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정치적 사건 등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죠. 넷째, 다양한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성장하는 산업이나 기업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러한 분산 투자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다양한 산업에 걸쳐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IT 기업, 금융회사, 제조업, 유통회사 등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둘째, 기업의 규모도 고려해 보세요. 대기업과 같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소형주인 중소기업, 신생기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투자해 보세요. 셋째, 지역적 분산도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투자를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 쉬운 시대니까요. 넷째, 주식 외의 자산에도 투자하세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부동산, 금, 비트코인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도 투자를 고려해 보세요. 이를 통해 전체 자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ETF나 뮤추얼 펀드를 활용하세요. 개별 주식을 고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다양한 주식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ETF나 뮤추얼 펀드를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분산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투자하면 각 종목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이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레이엄이 제안한 10개에서 30개 정도의 종목이라면 충분한 분산 효과를 얻으면서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될 겁니다. 물론 더 적게 관리할 수도 있고요. 또한 분산 투자가 손실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별 주식의 극단적인 변동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죠. 여러분이 투자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 여러분, 투자에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아시나요?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소 5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권장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소 5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장기 투자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상에서 8번째 불가사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장기 투자를 통해 놀라운 복리의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10%의 수익률로 10년 동안 투자한다면 무려 초기 투자금은 2.59배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수익률로 20년을 투자한다면 무려 6.73배가 됩니다. 대단하죠? 둘째, 단기적 시장 변동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변동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980년부터 S&P 500 지수의 연간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셋째, 감정적 의사결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종종 공포나 탐욕에 휩싸여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장기 투자는 이러한 감정적 결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장기적 관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최소 5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설정하세요. 당장 필요한 돈은 투자하지 마세요.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세요. 둘째,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주가가 잠시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팔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에 변화가 없으면 이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적립식 투자 방식, 다시 말해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세요. 분기별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기업의 5년, 10년 후에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투자를 활용하세요. 배당금을 받으면 다시 주식을 사는데 사용하세요. 이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장기 투자가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주변에서 단기 수익을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불안해질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진정한 투자의 규제들은 항상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하기를 10년 이상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핏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27.3분기입니다. 분기요. 여러분도 이런 마인드로 투자에 접근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것보다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레이엄의 장기 투자 철학에 따라 여러분만의 투자 마라톤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결론.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개인 투자자들이 감정적 의사결정을 피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투기가 아닌 투자에 집중하세요. 2. 항상 안전마진을 확보하세요. 3. 시장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세요. 4.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5.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세요. 이러한 원칙들을 따른다면 여러분도 성공적인 가치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투자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레이엄의 지혜를 따르면 그 여정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